어제 인제 그제 인제 이슈가 된 것은 홍콩에서 인제 재감염 사례입니다. 그동안 인제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어 항체가 90% 이상이 생기고, 그렇지만 2개월, 3개월 정도 되면은 항체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상당수 있다. 특히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서는. 이렇게 알려졌지만은 항체가 아마 대부분은 방어할 것이다, 재감염을. 이렇게 추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감염 사례가 언젠가 있을 것인지 궁금했는데, 인제 홍콩 대학에서 33세 남자에서 재감염 사례를 인제 과학적으로 인제 근거를 입증해서 서로 다른 어 계통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1차 감염, 2차 감염이 뭐 염기소열로, 핵산 염기소열로 구분이 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클리니컬 인펙셔스 디지즈라고 미국 감염병 학회의 인제 최고 권위지인데, 그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3세 남자가 3월 말에 코로나19에 걸려서 발열, 인후통, 기침 증상이 있어서 홍콩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PCR로 이제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고, 당시에 이제 항체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음성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한 치료 없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8월경에 아마 스페인에 여행을 갔다가 8월 15일 날 이제 4개월 반 만에 이제 8월 15일 날 스페인에서 홍콩 공항에 입국하는 과정 중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을 받았는데 이번엔 증상은 없었죠. 그래서 홍콩 대학 연구진이 이 환자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증상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PCR로 확진하고 염기서열 분석을 했더니 3월 말에 첫 감염 시에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번에 원인 바이러스가 이제 바이러스 염기서열상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계통의 바이러스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재감염 사례죠. 그래서 이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첫째는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코로나19 감염 후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빠르면 4개월 반이라도 항체가가 떨어지면서 재감염이 가능하다. 단지 지금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흔한 일일 것이다, 흔하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건 아직은 모르죠. 이제 추가적인 사례를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감염 바이러스, 이번 두 번째 감염 바이러스가 다르긴 하지만 첫 번째 감염 후에 아마도 생긴, 그 당시에는 항체는 안 생겨 음성이었지만 추적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후에 생겼는지는 모르죠. T세포 면역이나 B세포 면역 검사도 안 돼 있죠. 이번에는 이제 항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항체가 이번에 감염을 예방하지 못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발현되지 않도록 무증상 감염으로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면역이 생겨서 이제 방어 하진 못해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안이 되는 소식인 거죠. 그렇지만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봐라, 재감염 사례가 있으니까 백신이나 이런 거 효과 없을 것이고, 또 뭐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돼서 꿈꾸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결론 내리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사례들이 전체 확진 사례에서 빈번하다면 사실 백신 개발이나 집단 면역 그 목표라는 게 상당히 난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섣부르다, 사례 보고다. 좀 더 앞으로 추가적인 데이터를 연구를 지켜봐야 된다. 뭐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일반화해서 벌써 비관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좀 뭐 이것이 이제 자꾸 과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